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신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인물이에요. 피타고라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중학교 때 우리 수학자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지도를 그 전에 이제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이 피타고라스는 저기 이오니아의 사모스라는 섬 보이시나요? 예, 저 사모스라는 섬에서 태어나서요. 밀레토스에 살고 있는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한테 수업을 배웠다가 나중에 요 시돈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기 멤피스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페르시아인들한테 잡혀와서 여기 프리기아 쪽으로 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 사모스에 오고, 여기에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피해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탈리아 끝에 있는 크로톤이라는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크로톤이라는 도시에 간 피타고라스가 저기에서 이제 케노비테스라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케노비테스가 너무나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혹자는 또 요즘에 그 종교학자들은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희들은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교주 피타고라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체도 좀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타고라스가 왜 그렇게 그러면 사이비 종교 교주였는지 그 이야기를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는 니사르쿠스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파르테니스라는 사람인데, 파르테니스는 그 사모스 섬에 요즘 말로 하면 그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주였는데, 그 섬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 니사르쿠스라는 사람이 무역상을 했는데 그 섬의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래서 그 섬에서 시민권도 주고 이제 잘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도 뭘 일을 해야 되니까 무역을 다시 합니다. 근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그냥 배 타고 막 아무 상관 없이 갔다 왔다 하지만, 그때는 GPS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항해해야 하느냐? 저 멀리 육지를 끼고 이렇게 해변으로 이렇게 배를 몰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 노를 젓는다든지 범선,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한 2, 3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니사르쿠스가 결혼한 아내를 놔두고 이제 무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델포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폴론 신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번에 무역이 잘 될까요? 그랬더니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일이 내리기는 이번에 무역 엄청 성공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 집에 가면은 너의 부인이 남자애를 낳을 거다. 그 애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아주 명석한 애가 될 거다. 이렇게 신탁을 받고 옵니다. 근데 아니 집 떠난 지 2, 3년 됐는데 무슨 애기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에 갔더니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걸 물어봤지. 화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하냐, 파르테니스가 얼마 전에 아폴론이 다녀가셨다. 제우스도 다 다녀가고 아폴론도 다녀가고 다 다녀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피티안 아폴론, 왜냐하면 아폴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이고 학문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폴론의 별명 피티안, 빛나는을 따서 자기 와이프 이름을 파르테니스에서 피타이스로 바꾸고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피타고라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사실 출생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전되어 오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왜?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기록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원 후 약 한 200년경 활동했던 그 시리아의 이안블리코스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생애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서 피타고라스가 이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허벅지가 황금이었답니다. 이게. 여기 황금 허벅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에 가서 케노비테스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생활. 근데 여기서 왜 그럼 이제 이 피타고라스가 사이비 종교 교주냐? 여기를 들어오려면요, 전 재산을 바쳐야 돼요. 네. 전 재산을 바치고 여기 들어와서,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산이 암만 많다고 해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피타고라스가 면접을 봐요. 그래서 얘가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이 학문을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컨트롤하고 남한테 봉사하고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면접을 봐서.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면접을 보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뽑았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여자도 뽑았어요. 옛날에 여자는 뭐 근세까지도 교육을 안 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동서양 다. 근데 피타고라스만은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중에 한 명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테아노라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도 뛰어났고 외모도 아름다웠고 그랬나 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 케노비테스에서는 다 재산을 받아들였다가 나갈 때는 3배를 줘요. 내가 나가겠다. 대신에 나가면 너는 우리 모임에서는 없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케노비테스 안에 가짜 무덤을 만들고 이 사람을 밖에서 나가도 모르는 사람, 이제 유령, 이렇게 이제 대우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자기 케노비테스 안에서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하고 같이 신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제자들한테 각 제자들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하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었어요. 왜? 신의 천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사람은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공부한다. 그래서 마테마, 배움이라는 뜻과 마테인, 깨달음,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라는 뜻으로 마테마테코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어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매스매틱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스매틱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모든 걸 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케노비테스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피타고라스하고 제자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장막을 칩니다. 저 뒤에다. 그래서 그 뒤에 앉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엄청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한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신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피타고라스가 태양과 달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타고라스한테 신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태양과 달이다.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 태양과 달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 뒤로 쫓겨납니다.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뒤는 모르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모든 거를 전부 다 구술로 쓰면 안 됩니다. 다 기억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가장 올바른 일은 무엇일까? 희생이다. 현명한 것은 무엇일까? 수이다. 왜?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이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중심 사상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 카톨릭 하면 사랑, 불교하면 자비, 피타고라스 학파 하면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이거 하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하르모니아, 조화의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음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음악은 혼돈과 불화의 질서를 가져오는 신성한 원리인 하르모니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특히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통해서 제자들을 나는 이미 신의 아들이고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의 소리를 막 듣습니다. 근데 내 제자들은 듣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자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하르모니아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하르모니아는 음악에서의 음계, 형이상학적 조화와 일치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음악의 두 가지 가치를 이야기했는데요. 수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연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음악 자체가. 두 번째는 영혼의 조화를 가져다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캐노비테스에서 아침이 되면은 일어날 때 음악을 들려줍니다. 아침 음악. 그럼 이제 하루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밤에 엄청 악몽을 꿨다든지 피곤하고 막 이럴 때 일어나면서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음악을 탁 틀어줍니다. 밤에 자기 전에 또 음악을 틀려줘요. 그때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복잡했던 일들을 다 잠잠하게 재울 수 있는 음악.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용했습니다. 즉 피타고라스도 제자도 우리 다 같이 신이 되자. 신의 소리를 듣자. 그 조화로움과 이런 것들을 듣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악을 해야 되고 음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도 음악을 들어야 된다. 막 듣다 보면 우주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각 학생마다 전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될 과목이 바로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 네 가지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공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의 차례인데 산술은 그냥 수를 연구하는 거다. 음악은 시간에 따라서 수를 연구하는 거다. 기하는 공간에서 수를 연구하는 거다.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에서 수를 연구하는 것이 천문학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피타고라스가 음악이 시간에 따라서 수를 연구하는 거냐? 그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